이번에는 강한솔 기자님께서 인공지능의 디자인, 건축설계 자동화 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내 사례가 있고 해외 사례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스페이스워크 소개가 한번 나오거든요. 이때는 스페이스워크 홈페이지에 기업 소개서가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함께 좀 읽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솔 기자님께서 써주신 인공지능의 디자인, 건축설계 자동화입니다. 게시판은 테크앤AI 쪽에 있습니다. 근데 건축설계 자동화란 건축설계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로 이어지는 설계 과정과 이후 건축공사와 감리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법규 검토 그리고 구조 계산과 같이 변경사항이 자주 생기는 분야 또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분야는 건축가의 큰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이 필요하다. 계산이 컴퓨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산하다 라는 뜻인데 컴퓨터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계산기란 뜻이죠. 계산이 필요할 때는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겠죠. 건축설계 자동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러한 분야에 적용해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법규 변화나 사이트의 변화와 같이 이런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적은 노력과 시간만을 소모하여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여기 입력 데이터만 바꾸면 결과물이 바뀌는 이것,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보통 이거를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코딩해서 만드는 거죠. 이거를 이제 주로 쓰는 회사가 바로 아래에 있는 스페이스워크가 되겠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러한 건축설계 자동화의 국내외, 해외도 현황이 있다고 했고요. 건축설계 자동화의 한계점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 건축설계 자동화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북대학교 논문인가 본데요. 경북대학교 2020년 1월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최종 보고서 이런 게 있나 봐요. 여기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는 건축설계 자동화를 통해 창의 설계, 무결점 설계, 행정 편의성 증대, 국민 공공 편의 향상의 4가지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설계 생산성 60% 향상, 건축 설계 의사결정 45% 자동화 구현, 설계 검토 자동화 30% 이상, 건축 설계 정보 빅데이터와 50% 이상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는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사람의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는 것을, 손실을 최적화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스페이스워크 홈페이지가 있네요. 스페이스워크.tech 스페이스워크 홈페이지고요. 여기 이어서 앞서 있었던 영상에서는 랜드북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건축 설계 자동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으로는 여기 뭐 독보적이죠. 스페이스워크가 있다. 2013년 경계 없는 작업실을 시작으로 토지, 교통, 주변 시세, 건축 법규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건축 설계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때는 경계 없는 작업실, 영어로는 바운들리스잖아요. 바운들리스 X라고 해서 그 기술팀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조성현 대표님이 바운들리스 X를 이끌고 계셨다가 지금 그게 스페이스워크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랜드북, 랜드북.net 거기에 되어 있고요. 건축사무소나 건축가와 같이 전문가에게, 랜드북 같은 경우는 일반인 대상으로 만든 거고, 전문가에게 보다 전문적인 결과값을 제공하는 LB 디벨로퍼가 있고요. 이거 이미지가 웹사이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 속 노후된 건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랜드북 세이프티.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저기 대표님께서 공유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서비스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 SH공사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설계 자동화 엔진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일반인 그리고 전문가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워크.tech입니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인공지능의 상상력, 건축설계 AI가 실현하는 토지 가치의 최대화. 이게 LB 디벨로퍼는 이거는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이미지는 몇 번 봤고요. 랜드북은 제가 로그인해서도 볼 수 있어요. 스페이스워크의 기술력을 눌러보면 한정된 토지에 무한한 가치를 실현하는 스페이스워크의 기술. 데이터, AI 건축 설계. 프로덕트 눌러보시면은 매물 검색부터 설계, 수익 분석까지 한 곳에 랜드북 LB 디벨로퍼는 이런 거고요. 회사 소개서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서를 다운받아 봤는데 우측 아래 보니까 2022년 2월에 발행됐다고 나오네요. 미디어 킷. 대로변의 고층 건물 뒤에는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소외된 수많은 저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전문 정보와 도움에서 소외된 수많은 소규모 토지에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최저간을 제시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토지 가치의 최대화. 여기 이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스페이스워크는 인공지능 AI 건축 설계 기술을 통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 그리고 인류의 한정된 자원인 토지 활용을 최대화하여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돕고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시장을 혁신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AI 건축 설계 기술. 심층 강화 학습을 적용한 인공지능이 최적의 설계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프로그램의 뜻이기도 해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건축 전문가 기반 알고리즘 AI 심층 강화학습 모델로 이어지는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토지별 최적의 건물 설계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합니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게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빠르고 정확. 모두를 돕는 기술, 토지개발 초보자부터 전문가, 공공기관의 부동산 정책까지 모두가 더 나은 토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워크의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창업을 하셨고, 네, 패스트5에 계시는 것 같고, 맞아요. 제가 한번 놀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조성현 CEO님이시고 임직원이 64명이나 되네요. 엄청 많네요.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시리즈 A까지 투자를 완료했고요. 누적 투자가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대단하죠. 랜드북 2018년에 런칭되어 있네요. 회원수가 3만 명이나 되네요. 이렇게 많나요? 대단합니다, 진짜. 네, 랜드북은 200평, 이거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서비스 사용해보시면 되고요. 랜드북.net입니다. 유튜브 정보란에 링크도 있어요. 랜드북은 200평 이하 소규모 토지 개발의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분석, 신축 시 3D 이미지, 평면도, 사업성 등을 제공하여 토지의 개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매물을 랜드북 기술을 통해 분석하여 나에게 맞는 매물을 제안해 줍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죠? 또 이어서 보면은 LB 디벨로퍼, 이건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안 들어가 봤어가지고 저희 웹사이트는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볼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실 저희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계자들이 쓰는 것 같죠. 여기 영상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 뜩뜩뜩 클릭해가지고 전체 면적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예전에 한 2016년도 17년도 이때 이거 초안 만드는 거 제가 한번 스페이스워크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주셨고요. 사업성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와, 샘플 보고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도면 같은 게 다 나오겠네.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하네요. 다시 넘어가서 LB 디벨로퍼는 뭐냐, 인공지능 건축 설계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문가용, 전문가용이구나. 전문가용 웹솔루션. 랜드북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라면 이거는 전문가용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건축 설계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1시간 내외로, 사업성을 1시간 내에 여러분들 밥 먹고 올 시간에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보지 탐색, 사업 대상지 자동 판별, AI 설계안 도출, 사업성 검토 결과 도출 및 CAD와 한글 보고서 출력까지, 이것까지 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LB 디벨로퍼는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추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대되는 사업이고요. 네, 랜드북 세이프티는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건물 노후도 현황 제공, 그래서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을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마다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그런 것도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8년 6월에 용산에서 노후 건물 붕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안전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페이스워크는 도시 안전을 기술로 해결한다. 조선현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랜드북 세이프티를 이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로고도 너무 귀엽죠. 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건물 노후도 현황을 제공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시각화할 수 있는 랜드북 세이프티,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너무 훌륭하고요. 이거는 스페이스워크의 AI 설계 엔진은 건축 노하우를 지닌 사내 전문가들과 다양한 엔지니어들의 협업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형 건축 설계는 약 10에 210승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탐색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바로 최적화, 옵티미제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최적화. 참고로 10에 210승이라는 거는 얼마나 큰 숫자냐면 10에 68승이 무량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일십, 백천만, 억, 조, 경, 해, 자양, 구간, 정제, 이거 쭉 가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10에 68승이 무량대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얼마나 훨씬 더 큰 숫자죠. 훨씬 더 10에 210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AI 설계 엔진은 여러 가지 기준과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20여 가지의 건축 설계 및 이와 관련된 법을 충족시키며 다양한 지형과 주변 환경에 맞는 설계안을 추론하기 위해 무엇을 쓴다고요? 심층 강화 합숙 DRL을 쓴다고 합니다. 특히 Deep Auto Regressive 모델을 통해 Auto Regressive 모델 뭐야 이게? 고차원적인 설계 전략을 학습합니다. 레그레시브가 반복하는 건데 자동으로 반복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는 오직 스페이스워크만이 갖고 있는 AI 설계 엔진 기술입니다. 내부 테스트를 통해 종전 기술 대비 평균 연산 시간이 99.8% 감소했다고요? 야, 그러면 원래 100시간 걸리던 거를 지금 내부 테스트를 통해서 종전에 100시간 걸리던 거를 98.8% 감소시켰다는 거는 1.2시간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100시간 걸렸던 게 1.2시간 걸린다. 이게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숫자의 데이터를 우리 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산 시간을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 요소 배치 최저값을 약 24.5% 향상시키며 혁신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참고로 혁신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가죽혁의 새로운 신인데 새롭게 가죽을 낸다라고 해서 새롭게 가죽이 자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뜯어내가지고 내가 상처 부위가 있어. 그러면 그걸 뜯어내서 새롭게 살이 돋게 하는 거를 혁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혁신이 가죽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이죠. 이 정도는 돼야 혁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워크의 부동산 가치평가 기술은 사내 투자 전문가들과 데이터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개발됩니다. 토지의 개별성과 기존의 가치평가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으며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이 활용되어 보다 정확한 가치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두 핵심 엔진인 AI 설계 엔진 그리고 가치평가 엔진 기술을 토대로 부동산의 현재 및 잠재 가치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AGIC라고 여기 써있죠. 이건 텐센트가 주최하는 대회인데 2019년도에 여기 머신러닝 팀이 참가해가지고 가상원실에서 토마토를 최대로 재배하는 알고리즘,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쵸, 이런 최적화가 이런 데 쓰이는 거죠. 미래 여러분 이 먹거리랑 연결되는 걸 수도 있고, 참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또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혜택이 되는지 몸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설계해가지고 2등 하셨구나, 해커톤에서 2등, 최종에서 3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써있죠. 참고로 이거 201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이런 데가 우승할 정도니까 엄청 권위 있는 대회거든요.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 우성현 대표님이고요, CEO, 스페이스워크 창업 현재 대표이사고요. 젊은 건축가상은 받으셨고, 경기 없는 작업실 건축사 사무소도 창업을 하셨죠. 서울대 건축학과 학사. 우리가 가진 강점인 혁신적 기술을 통해 개별적으로는 작게 존재하지만 전체 크기가 큰 문제, 이거 썸 했을 때 이게 큰 문제들을 해결하여 소수보다는 다수를 돕고 우리가 사는 공간과 세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페이스워크는 AI 건축 설계 기술을 통해 소수에게 독점되었던 토지가치 정보의 불균등성을 해결하고 인류가 가진 가장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활용을 최적화, 그래가지고 모두의 삶이 살아있는 공간을 발전시키고 세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요. 여기 이제 이끌고 있는 리더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경엽 CTO님은 저도 한번 뵌 적이 있고요. 예전부터 계셨고요. 이미연 헤드 오브 비즈니스님과 태원호 파이낸스 오피서, 이렇게 총 4분이 조직을 이끌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아래쪽에 이제 이분들의 양력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그동안 이뤘던 성과들 쭉 있던 거죠. 처음에 SH공사 가운데 이거 다 대표님께서 이루어졌던, 아니죠, 스페이스워크 팀이 이루었던 실적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자세히 다 써주긴 했는데 더 vc.kr이라고, vc가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더 vc.kr 들어가시면은 각 회사들이 얼마나 언제 투자를 받았는지, 여러분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은 어떤 기업이 얼마 투자했고 이런 거를 대략 볼 수 있거든요. 비공개해 놓은 곳 아니면 다 볼 수 있는데 거기 가도 이 내용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고요. 직방에서도 투자 받으셨네. 짱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속에서 잘 봤고요. 국내에는 이런 건축 설계 자동화 관련해서는 스페이스워크가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요. 해외, 국외의 건축 설계 자동화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네스트, 이거는 저기서 만든 거예요. 바로 나오네요. ETH 찌리 연방공과대학인데 엄청 유명한 곳이죠. 여기는 제가 저번에 찾아봤을 때 해외에서 글로벌 랭킹 6인가 그래요. 찌리 연방공과대학이 엄청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나 저처럼 디지털 건축이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디자인, 파라메트릭 디자인 관심 있고 이런 친구들은 보통 ETH 찌리 연방공과대학이랑 MIT 두 개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MIT 아키텍처하고 이쪽 많이 볼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아인슈타인이랑 동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시면. 그렇다. 아인슈타인이 출신인 학교입니다. 대단하죠? 아무튼 거기서 만든 파빌리온이고, 여기는 파빌리온 되게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ETH 파빌리온 검색하면은 유명한 파빌리온들 다 나옵니다.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최근에 한 건가 보네요. ETH 찌리의 The Block Research Group, BRG. 여기 이제 박사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그룹이죠. MIT 미디어랩에도 되게 많은 그룹들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리서치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 웹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저 아직 안 들어가 봤거든요. 분명 웹사이트를 예쁘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리서치 그룹 애들이 웹사이트를 되게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여기는 석조 구조 분석, 그래픽 분석 및 설계 방법, 전산 형태 찾기 및 구조 설계, 폼 파인딩이죠. 개별 요소 어셈블리, 제조 및 건설 기술을 포함한 여러 핵심 영역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디자인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지붕,
쉘, 볼트, 바닥 구조를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여기 요거가 있다고 합니다. 네스트. 이거 참고로 라이노에서는 볼트 만드는 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라이노 볼트라고. 이따 푸드포 라이노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볼트 이런 쉘 말고, 쉘이긴 쉘인데 있어요. 그 교차에서 만들어진 그 형태를 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델링하고 구조 분석해주는 툴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래서 이제 건축 디자인, 공학 및 제조 분야의 응용품에 맞춰진 유연한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및 방법을 갖춘 순수한 파이썬 기반 인공지능 프로그램 컴파스를 통해서 3에서 5cm 두께의 얇은 청팔근 콘크리트 자립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게 3에서 5cm 두께의 얇은 철근 콘크리트 자립 구조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철근이 이렇게 배근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러한 컴파스 프로그램 외에도 구조 형태를 형성해주는 RV2, 여기 나오죠? 라이노 볼트, 이거 유명하죠? 라이노 볼트, 구조 설계 및 분석을 도와주는 이퀄리브리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블록 리서치 그룹 치면은 바로 나올 거거든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블록 리서치 그러면 딱 웹사이트가 나오죠? blog.arc.ethg.ch 여기 이제 about 보시면은 이런 거 멋있죠. 구조미가 드러나는 그런 건물들. 사람들 people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나 봅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안 써놨나? 여기 있네. 이메일 같은 것도 다 있고, 보통은 이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가 있으면은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링크를 남기고 하거든요. 전 그래서 예전에 MIT 미디어랩 정말 가고 싶었을 때는 MIT 미디어랩에 각 리서치 그룹 다 가가지고 사람들 웹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여기 이 사람처럼 보세요. 본인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블록 리서치 그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거기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이거를 개발하신 분인가? 이거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분 개인 웹사이트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오, 되게 잘 만들었다, 그죠? 좋습니다. 심심하시면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리서치 그룹 웹사이트 들어와서 사람들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링크 같은 거 몰래 가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교수님이시구나. 교수님도 여기 다 있죠. 팔로미.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엄청 많겠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라이노 볼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노 볼트가 뭐냐면 여기 검색을 할게요. 그냥 볼트. 스펠링 틀렸다. 볼트. 라이노 볼트. 푸드포 라이노는 라이노 그리고 그래스퍼 앱을 다운받는 곳입니다. 여기 라이노 볼트라고 있고, RV2가 라이노 볼트 2구나. 이거 언제 나왔대? 이거 2로 볼게요. 그러면 오픈소스 리서치, 이거 우클릭 하셔서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크롬에서는 얘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RV2는 건축 엔지니어링 디지털 제작 분야의 컴퓨팅 연구 및 협업을 위한 파이썬 기반 프레임워크인 컴파스로 구축된 케이블카 형태 찾기, 그 볼트 형태의 폼 파인딩을 위한 오픈소스 연구 및 개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거 개발자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한국어로 번역. 아니다. 다시 눌러서 영어로 돌아오고, 이거 블록 리서치 그룹에서 만든 거군요. 여기서 만들어서 직접 쓰시는 거구나. 여기 관련된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데, 그쵸, 이런 것들을 볼트라 그러죠. 볼트 형태. 이런 거를 라이노 생 모델링을 해도 되지만은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은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라이노 볼트 첫 번째 버전은 이분이 만들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이 궁금하다 그러면 구글에 검색하시면 되고, 혹시나 구글에 검색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 한 칸 띄고 링크드인 이라고 하면 링크드인 주소가 함께 검색이 될 겁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면 블록 리서치 그룹에 계셨던 분이네요. 박사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디오도 볼 수 있고요. 테드에서 강연도 하셨나 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즘엔 참 정보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무언가에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은 그걸 파고 들어가서 공부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돼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블록 리서치 그룹이었고요. 끝난 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네, 미국에서 건축 설계 자동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으로는 하이아크라고 있나요? 하이아크가 있다. 이거는 기존의 건축 설계 프로세스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하였고, 그렇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디자인, 판매 및 건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건축가가 더 나은 주택이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는 기업이에요. 주택을 집중적으로 하나 봅니다. 이들은 건축 설계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변경사항 등을 설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몇 시간의 사전 작업을 몇 초로 단축해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별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이거 뭐예요? 웹 서비스란 소리죠. 도면을 작성하고 자재를 적용하고 또 오류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며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을 판매까지 도와준다고 하면, 여기도 이제 중요한 기능이 있나 봅니다. 판매 플랫폼인가 봐요. 이후 거래가 성사되면 허가증과 같은
필요 서류까지 제공하며 건축의 모든 과정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하나 원큐에 다 끝나는 서비스인가 봅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기 건축 설계 자동화 시스템의 한계 및 개발 방향이라고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건축 설계 자동화 시스템은 건축 설계 과정에서 반복 작업 그리고 검토와 같은 일부분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국내와 현재의 사례 중 사람의 개입 없이 건축 설계 전 과정이 자동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급되지 못했다. 그렇죠. 전체 과정이 자동화되기는 어렵죠. 우리가 하는 프로세스의 일부분이 자동화, 일부분은 다른 프로그램 사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는 건축 설계 자동화 시스템이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렇죠, 디자인의 결정과 미의 판단, 그런 거는 건축가가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건축가의 영향이 아직 필요하다는 한계를, 이거 한계로 볼 수도 있고요. 아직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결정해야 되는 거는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이 정복할 수 없는 분야가 보통 CEO, 인공지능이 이제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죠. CEO와 마케터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인공지능이 쉽게 정복하기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직된 업계 문화 때문인지 건축 설계 자동화를 개발하는 기업의 수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연구 범위 또한 한정적이다. 그렇군요. 특히 디자인과 관련된 자동화는 외국에 비해 거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인공지능이 건축가라는 직업을 뺏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에 새로운 기술을 외면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기존보다 효율적인 디자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건축 설계 자동화라는 칼이 건축가의 손에서 훌륭한 도구가 될지 건축가를 위협하는 흉기가 될지는 이 또한 미래의 건축가의 선택이 될 것이다. 너무 좋은 멘트로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한솔님이 써주신 인공지능의 디자인, 건축 설계 자동화 한번 봤고요. 스페이스워크하고 블록 리서치 그룹 웹사이트도 한 번씩 둘러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 게시물이 좋으셨다면 여기 로그인 하셔가지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